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일명 수원 발발이라 불렸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화성시 봉담읍에서 수원 시내 번화가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지난 14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도 마쳤는데요. 수원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주상 복합 건물. 전체 거주자의 42%가 40대 이하 여성입니다. 해당 건물은 며칠 전부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과거 여성을 10명이나 성폭행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지난 14일 이 건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순찰 같은 거나 그런 거 좀 불안해가지고. 졸지의 연쇄 성폭행범과 같은 건물에 살게 된 여성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병화의 범행 수법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노리는 거라 집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주칠까봐 좀 무섭고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다고 하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게 여기 건물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원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특별 기동대를 구성해 24시간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고 있고 수원시는 초소를 설치해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병화의 거주지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데다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이 밀집한 번화가 안에 있고 반경 1km 안엔 초중 고등학교도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거주지가 대형마트이고 지하철 인근이며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보호관찰소 등과 공조하고 신속히 대응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2년 전 출소한 박병화는 그동안 화성시 봉담읍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혼자 사는 여대생들이 많은 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방을 얻어 박 씨의 집 앞에선 수개월에 걸쳐 퇴거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화성시 비봉면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 중이라는 것과 관련해 후속 보도를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비봉면 주민들이 매립장 반대를 외치며 반발 중인 가운데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며 반대에 동참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봉 택지지구로 이사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인데요. 매립장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삼표 측은 변함없는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화성 비봉 택지지구입니다. 약 7,000세대 규모로 16,000여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입주 예정자들은 요즘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택지지구에서 직선거리로 3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어떻게 대규모 택지지구와 가까운 곳에 폐기물 매립장을 지으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해온 입주 예정자들은 기존 비봉면 주민들과 연대해 집회도 개최하며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거 모르고서 분양받았거든요. 이거 심각해요. 심각해서 지금 이거 반대 안 되면 저희 이거 입주하겠어요? 이거 애들도 많고 젊은 세대도 많은데. 아무리 안전하고 무탈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연재해나 어떤 특정의 사고 앞에 당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3km 반경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그런 생활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 매립장 조성을 추진 중인 삼표 측은 매립장이 들어오더라도 택지지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침출수나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산이 한 두세 개 넘어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 쪽으로 침출수가 나올 리가 없지만은 나온다고 해도 그쪽으로 갈 일도 없고 바람도 한 4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3km에서 4km. 삼표 측은 아울러
폐기물 운반 차량의 경우에도 1시간에 10대밖에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택지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경로도 아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산표 측이 개최했던 주민 설명회는 주민들이 듣기도 싫다며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무산된 상황입니다. 기존 비봉면 주민들뿐 아니라 비봉면으로 이사올 입주 예정자들도 반대에 나서고 있지만 산표 측은 사업 추진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갈등은 점점 더 크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인구수 58만 명인 시흥시에는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단 한 곳뿐입니다. 시흥 지역에 있는 3곳의 종합병원에는 산과 전문의가 없어 산모에 대한 응급진료도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분만 인프라 붕괴는 임산부 응급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 정왕동에 사는 아이돌 엄마 노하영 씨. 둘째를 임신한 시절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2곳이었던 분만 산부인과는 지난해 한 곳마저 분만실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2곳이 있었는데 그 2곳 있는 것마저도 막 진료도 힘들고 예약 잡기도 힘들고 했는데 그거에 이제 한 곳으로 줄었으니까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임산부들이 진료 보려면 다른 동으로 이제 가야 되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현재 시흥에서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정왕동 예진산부인과가 유일합니다. 시흥 지역 종합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없어 산모에 대한 응급처치가 불가능해 엄마들 사이에선 걱정이 큽니다. 지금 출산하려고 이제 임박한 임산부들이 많으신데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뭐 119로 타고 가지만 산부인과에도 그런 조치가 되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119를 타고 외부로 타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다가 도중에 차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도 많이 있거든요. 분만 인프라 붕괴는 임산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시흥시 의사회에서도 시흥 지역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줄어드는 가장 첫째 이유가 분만병원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많이 들고 사람도 못 구하고 분만 사고에 대한 위험도 높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의 다른 병원을 다니는 산모 같은 경우도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만 의료기관이 필요한데 그거를 위해서도 꼭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흥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만병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의 이제 분만 수가나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참 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여러 가지 좀 대안이나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려고. 시흥시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면 결국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위협받는 만큼 시흥만의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시가 이른바 경기 남부 광역철도 노선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3호선 연장 사업 대신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화성 봉담을 잇는 철도 노선안을 내놨습니다. 이들 4개 지자체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한다는 포부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제시된 안은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출발해 수서와 성남 판교 일대, 용인 신봉 성복, 수원, 화성 봉담을 잇는 50.7km 길이의 노선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4개 도시 시민들이 잠실에서는 지하철 2호선, 9호선을 이용을 하고 수서역에서는 지하철 3호선, SRT, GTX-A 노선, 수인 분당선을 또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4개 시는 광역철도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 연구 용역을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결과 해당 노선의 경제성이 높아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철도 차량은 4량 정도의 경전철로 5분 간격의 배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빚이 1.17이 넘는 타당성이 있는 경전철로 의견을 모아서 오늘 경기 남부 광역철도 경기도에 건의를 드리고 경기도는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 제5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건의안을 오늘 올리는 겁니다. 4개 시는 제시된 안의 총 사업비와 운영비 모두 기존 3호선 연장안 추정액에 비해 크게 낮다며 경기 남부 광역철도 노선안의 사업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IT와 반도체 산업 시설 등이 자리한 만큼 수도권 교통의 중추 역할을 하고 교통 불편을 겪는 지역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란 입장입니다. 화성시는 100만 인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철역이 병정역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400만, 500만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개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경기도에 제출해 경기도와 국토부가 협의를 이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까지 광역철도 노선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지자체 건의 사업 설명회를 가진 뒤 내년 7월쯤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과 추가 검토 사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경기도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뿌리 산업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709억 원을 투입해 기존 생산시설들을 첨단 스마트화하고 수출 관련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용접과 금형, 표면 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 산업들. 경기도는 이른바 이들 뿌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뿌리 산업 비전 선포식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거론됐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104개 뿌리 산업 업체에 앞으로 3년 동안 70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책의 골자는 기존 설비를 첨단 스마트화한다는 겁니다. 업체마다 장치를 디지털 시설로 전환하고 AI와 접목한 생산 라인도 구축해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수출 판로 확보, 영업 등에 필요한 자금도 조달합니다. 업체 규모와 사정에 따라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합니다. 뿌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이유가 생산 인력이 없고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디지털 전환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인력난과 원자재 상승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업체들에게 적잖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체들은 부지 확보 등 현장 맞춤형 지원책도 요구했습니다. 뿌리 산업이 이제 위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공단을 좀 잘 조성을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왜냐하면 민원 문제가 항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조업 근간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팔을 거둔 경기도. 한편 경기 지역에는 전국의 34%에 달하는 뿌리 기업이 몰려 있고 28만 3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온난화 속 폭염과 폭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기상청이 수도권 지역에 직접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요. 올해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비가 집중될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재난 문자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7일 인천 송도동 한 도로 모습입니다. 일대가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송도동 일대 1시간 최대 강수량이 87mm를 기록하는 등 인천 지역에 비가 집중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단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경우가 늘면서 최근 반지하나 지하차도 등지에서 인명사고도 잇따르는 상황. 이에 지난해 기상청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직접 재난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름 인천 송도동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 등에서 모두 6번 폭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알림이 1년 내내 가동될 전망입니다. 1시간 50mm, 3시간 동안 90mm 이상의 비가 온 경우 혹은 1시간 동안 72mm 이상의 비가 온 경우 해당 읍면동 지역에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인명피해 예방에 필요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위험 상황 인식과 방제 대응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재난 문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에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규 운영으로 전환하고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 시범 운영을 할.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호우가 집중되는 경향성이 커지는 만큼 긴급 재난 문자를 받을 경우 주변 환경을 살피는 등 즉각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지요. 이맘때 가장 화려하게 피고 향긋한 꽃내음을 선사하는 꽃들이 서울대공원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풍성한 자태의 작약과 형형색색의 장미를 한번 만나보시죠. 권예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속이 꽃잎으로 켜켜이 쌓인 작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작약은 꽃이 크고 예뻐 한박꽃이라고도 불립니다.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절정을 이루는 꽃으로 이맘때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5,000봉이 넘는 작약이 한데 모여 뿜어내는 달콤한 향과 더불어 낯선 듯 익숙한 꽃의 매력 덕분에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날짜를 잘 잡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판한 꽃도 있지만 아직 봉오리들이 많아서 이렇게 약간 조화를 이루어서 찍기가 좋아요. 예. 5월이면 꽃들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약 일주일간 펼쳐질 장미원 축제를 앞두고 하나둘 피기 시작한 장미꽃.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부터 아이 손만큼 작은 꽃송이까지 주변을 온통 빨갛고 노랗게 물들여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바뀌는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기라도 하려는 듯 활짝 핀 봄꽃에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의왕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설립안이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왕 하기동의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가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오는 10월에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의왕시는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요구에 따라 시에서 학교 건물을 지어 교육청에 무상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실내 체육관 신설과 급식실 확대 등 학교 운영 관련 사항을 보완해서 학교 신설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천시가 2024년 기준 108개의 공약 사업 중 39%에 해당하는 42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천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진행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행된 공약 중 CCTV 시스템 통합 및 AI 기술 도입 사업은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남은 공약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코피가 난다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코 전체간이 코끝을 잡아주세요. 이때 고개는 앞으로 숙이셔야 돼요. 만약에 고개를 뒤로 젖힐 경우에는 호흡기관으로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15분 동안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 119에 신고해주세요. 아이가 갑자기 고열로 인해 경련하게 된다면 절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경련하는 도중에 팔을 억지로 피거나 주무르고 물을 먹이거나 손끝에 바늘로 찌르는 경우는 하시면 안 되겠죠. 아이가 경련하게 되면 평평한 바닥에 눕혀 옆으로 눕혀야 되는데요. 토사물이 나올 경우에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온수 마사지를 이용해 손끝부터 열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119에 신고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벌에 쏘인 경우에는 벌침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쪽집게가 아닌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이 벌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쪽집게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벌침이 더 깊게 박히기 때문인데요. 네, 피부를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얼음 주머니를 차갑게 데워서 부종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호흡곤란을 동반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한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 주세요. 네, 평소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미리 예방하여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민주입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천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 가장 많았으며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와 열상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의자, 침대 등 가구들을 창문 가까이에 두지 말아야 하며 가정 내 모든 창문에 낙상 방지용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잠깐 방심한 사이에 떨어질 수 있으니 보행기를 태울 때는 발코니, 난간, 그리고 계단으로부터 먼 곳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 주변 발판 제거 및 뚜껑을 열지 못하게 잠가야 하며 욕실이나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여 미리 안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전체 교통사고 중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먼저 헬멧, 장갑,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며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되 없다면 13세 이하 어린이는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보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골목길과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정지하여 주의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걸어야 합니다. 기본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중요하며 더불어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